네, 안녕하세요. 아빠, 부끄러우면 치질에 걸린대 라고 우빈이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웃겨서 뭔가 봤더니 지나가던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판에 그 치질 치료하는 병원 광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치질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보고 우빈이가 아빠 부끄러우면 치질에 걸린대 로 해석을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너무 웃겨서 우빈이한테 사람들 많은 데서는 크게 웃고 크게 떠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그냥 막 하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우빈이가 얘기한 게. 근데 저는 우빈이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준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치질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치질 걸렸다고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죄진 것도 아니고 뭐 부끄러워하는 순간 치질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끄럽다고 숨기면은요 그 치질의 고통 가운데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치질이 얼마나 아픈데요. 매 순간이 엄청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치질 수술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 보고 수술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요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세부터 그건 잠깐이고요. 그 치료와 수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쾌변과 아름다움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저에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치료 받으시고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두려움과 억울함, 그 여러 아픔의 감정들 가운데에서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꽤 많이 있다는 걸 보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의 감정이야말로 사실은 쉽게 우리가 우리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주 두터운 벽, 강력한 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끄러움의 감정의 원인들에는 부모의 문제,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가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했어, 자라나지 못해 라는 그런 단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단정을 짓고 또 그런 죄책감 가운데에서 힘겨워하는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앞으로 겪어야 되는 그런 온갖 어려움들, 수치심들, 정말로 사람들의 그런 동정, 손가락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시선들은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애라는 거에 대한 어그러진 인식들이 막상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니까 더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더 힘겨워지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폐 판정을 받거나 이런 발달장애에 대한 그런 진단을 받게 됐을 때에 처음부터 순순히 온전하게 이것들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을 저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똑같지 않아, 지금 달라, 느릴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의 수준보다는요 부모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이를 몰아붙이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력과 더 많은 재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우위에 있음 가운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사실은 보게 되고요. 결국 장애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인생이 아니야, 내가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야, 금방 난 여기서 떠나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치료실에서, 이 복지관에서 있는 건 잠깐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원하는 만큼의 아이의 발전이 없을 경우에, 성장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현실을 자각했을 때에는 더 많은 허탈감과 실망감에 더 휩싸이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부끄러움은요 또 다른 수치감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억울함,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되게 위험한 건 뭐냐면요, 내 아이를 향한 정상적인 조언들 그리고 평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요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너무 불합리하게 평가되는 거 아니야? 라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의 행동 가운데에서 숨기고 싶은
싶은, 그리고 제가 숨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99가지의 문제보다 한 가지에 잘하는 거를 막 뭐 의사나 뭐 다른 치료기관 선생님들한테 막 어필을 하는 거죠. 우빈이의 상황을 그런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정신승리를 막 가지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요? 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요. 저도 말이 느렸다고, 뭐 저도 자동차 바퀴를 좋아했다고, 저도 어렸을 때 혼자 노는 거 좋아했다고 라면서 막 그렇게 합리화를 시켰던 기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 아이가 자폐성 발달장애라는 게 처음에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누군가 제 아이의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되게 싫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또 웃었죠. 불행했지만 부끄러웠지만 웃었던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마음이 다른 굉장히 위선적인 상태로 우빈이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저는 우빈이하고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원 생활을 1년 동안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같이 우빈이랑 유치원 교실에 들어가서 유치원 끝날 때까지 같이 있던 경험을 우빈이가 5살 때 했던 거죠. 극성이고 민폐였는데 넓은 마음으로 선생님들,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유치원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요 얻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더 봐주셔가지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거죠. 우빈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디서 화를 내고 뭐가 문제인지를 사실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빈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도 사실은 보게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빈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가, 손을 내미시는가도 보게 되었던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빈이가 피해를 주는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보게 되니까 그 매일 유치원에 가는 것부터 사실은 힘들었죠. 그것도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사실은 조금 제 스스로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끄럽다고 숨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우빈이를 바라보면서, 또 우빈이를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당황스러운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빈이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면서 우빈이를 보호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뒤틀어진 상황들이었지만 그 더 뒤틀어진 제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풀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도 사실은 저렇게 또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구나, 어울려가지고 라는 희망을 또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제 아들이 아니었고요, 제 아들의 장애도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제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들, 그 교만함들 있잖아요. 왜 나는 아닐 거야, 뭐 그런 거, 그런 위선들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빈이가 참 좋아요. 우빈이가 되게 유쾌해요, 사실은.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요,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아이.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웃습니다. 치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면 치질에 걸린대 라고 해석하는 그 우빈이의 해석 방식, 삶의 방식들을 참 바라보면서, 우빈이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는 사실은 지금도 안 좋아요. 아마 같은 또래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그 테스트를 해보는데 언어도 그렇고 인지도 그렇고 조금 이거 실망스럽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아이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많이 정체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같은 또래 자폐성 발달장애 아이들과 비교해도 보여주긴 하지만 좀 행복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우빈이의 삶이. 그러니까 저도 얘를 보면서 행복하고요. 그런 힘이 부끄러우면 치질에 걸린대 라고 해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우빈이가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장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부끄러우면 장애입니다, 부끄러우면 장애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빈이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고요. 우빈이는 여전히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분명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부끄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또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히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네, 이렇게 시키면 안 되네, 그런 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고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귀함의 행위들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이 부끄러움의 감정들 가운데에서 희생과 헌신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너무너무 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한 눈치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키워내
뛰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죠, 요즘에.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부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셔야지 그래도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녀들의 개성을 먼저 발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가는 인생 조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면 세상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해석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나아간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안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